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형법 145페이지 상상적 경합범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40조 상상적 경합범, 이제 하나의가 수계제에 해당되는 때, 그래서 1타 3피 이거죠. 이럴 때 가장 무거운 제, 주관제 하나를 뽑아서 처벌합니다. 자, 판례론 보겠습니다. 상상적 경합범의 처벌, 기판력과 공소시효. 이제 가장 중간제의 정화라는 것은 이제 전체적 대여주의죠. 전체를 다 비교하는 겁니다. A제가 징역 30년에서 1개월, 그리고 B가 5년에서 10년. 여기는 이제 몰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중한죄라는 거는 그 상한끼리 비교해서 제일 무거운 거 뽑고요. 하한끼리 비교해서 무거운 거 뽑아서 이 범인에 처벌해라. 그리고 여기는 없어도 여기 몰수가 있으면 몰수도 부과해라 이겁니다. 무거운 걸 다 뽑아 처벌해라 그런 말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쭉 서 있고요. 니은번. 확정적 기판력은 다른 죄도 미친다. 그래서 이제 기판 동그라미 하시고, 근데 이제 공소시효는 이제 다른 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효까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시효 세모 해놓으면 되겠죠. 이제 하나의 행위로 사건으로 죄가 두 개 나왔어요. A죄, B죄. 죄가 두 개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기판력이라는 거는 이 사건에 관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사건에 관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이 한 사건에 관해서 판단을 했으면 검사가 이제 A죄로 기소했단 말이에요. 근데 A죄라는 죄에도 판단했으면 이 사건을 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B에도 기판력이 미칩니다. 재판을 한 거로 봐요.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기소를 하게 되면 재판을 너 받았지 않냐? 왜 또 오냐? 면소평이라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공소시효 같은 경우는 그 죄명에 따라 시효가 다 달라요. 그래서 요 A죄 시효가 뭐 5년, 얘 시효는 뭐 7년, 그럼 따로 따라가는 거예요. 따로 따라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판력은 사건별로 미치니까 영향을 미치는 거고, 시효는 죄명대로 가는 거니까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자, 강금죄와 강간죄 또는 강도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강론에서 배웠던 내용이에요. 자, 폭행을 수단으로 강금을 하였다. 이걸 수단으로 강간이나 강도를 하였다. 그럼 이제 목적 수단 관계가 되겠죠. 그럼 이제 폭행은 강금에 항상 수반되니까 흡수가 돼서 불가발 수반행위. 근데 강금은 강도에 항상 수반되는 건 아니니까 별죄. 별죄인데 수단이니까 행위가 하나죠. 상상적 경합범 이렇게 돼요. 자, 근데 만약에 강금이 끝나고 나서도 폭행을 계속하였다. 자, 끝나고도 계속하였다. 그럼 여기 이제 별대 폭행이 된다 뭐예요? 이거예요. 별대 폭행이 되고 강금죄가 되니까 실체적 경합범. 실체적 경합범. 근데 강금 폭행 실체적 경합범인 때에는 두 개 합쳐서 뭐가 있어요? 중강금죄라는 죄가 성립을 하게 되죠. 이게 가혹한 행위가 되니까 그렇게입니다. 그다음 강도 목적이 달성되는데도 강금을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이럴 땐 또 이렇게 강금죄하고 강도죄가 별도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죄가 되니까 실체적 경합범 됩니다. 근데 이건 두 개 묶어서 강도 강금죄라는 죄는 없잖아요. 그냥 실체적 경합범 되겠죠. 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협박이 강금의 실행 수단임과 동시에 강간의 수단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 협박죄는 흡수가 돼서 없어진다. 그다음에 강금죄는 흡수가 되지 않고 수단이 되었으니까 상상적 경험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네 번. 근데 목적 달성 이후에도 계속되면은 그 별행위로 평가해요.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 써 있죠. 자, 어무방해죄와 별죄의 관계. 자, 슈퍼로 이제 설명해 줬죠. 슈퍼. 자, 이렇게 이제 손님들을 내쫓아서 업무방해죄를 범했어요. 근데 이거랑 이제 별개로 이제 어떤 죄를 범했냐면 그 들어가서 피해자를 그 슈퍼 주인 협박을 했고 손님들을 협박하면서 수단으로 내쫓았죠. 그리고 나가면서 물건을 손괴했습니다. 그럼 업방죄가 주가 되는 범죄인데 하나 둘 세 개는 이제 어떤 관계예요? 얘는 실체적 경합범, 수단이니까 상경, 별개이니까 실경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업번 폭행이 업무방해 수단이 되었다. 폭행으로 내쫓았다. 상상적 경합범. 그 다음에 니은번 피해자 주인 협박하고 내쫓아 방해했으면 실체적 경합범. 공동 재물 손괴하고도 실체적 경합범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수뢰 부정처사죄랑 부정처사 수뢰죄가 있어요. 자, 수뢰하고 부정처사로서 허위 작성을 하였다. 부정처사로서 허위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수뢰를 하였다. 그럼 재수를 따질 때 타주의 관계가 항상 뒤에 범죄 기준입니다. 앞에 거 없다고 생각하고 뒤에 걸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 한행이란 말이에요. 상상적 경합범. 근데 앞에 거 없다고 생각하고 뒤에 거 기준으로 보게 되면 허위 작성과 수뢰는 행위가 별개란 말이에요. 실체적 경합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허위작성과 동행사죄가 실적 경합범위라 하더라도 수료 부정차죄와 관계가 상상적 경합범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성, 행사죄 그러면 요 둘은 실적 경합범위더라도 이렇게 상경이다 이거예요. 그럼 상경이 두 개고 실경이 하나잖아요. 그럼 실경 어떻게 돼요? 상경을 바뀌어버리죠. 이게 뭐예요? 연결력과 상상적 경합범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세 개 범죄에 상경되는 거니까 제일 무거운 죄 이거로 처벌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따로 실적 경합범 가중을 하지 않는다 봅니다. 자, 경합 세모하시고 항상 이제 문제 출제할 때는 경합범 가중을 따로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틀말이에요. 자, 니은번. 자, 수료 부정처사죄와 그 뒤에 범죄 기준 부정처사로서 비밀서라고 있죠. 행위가 하나니까 상상적 경합범. 자, 그 다음에 허위 공문서 작성이란 부정처사를 먼저 하고 나서 끊고 수뢰했죠. 행위가 두 개죠. 실적 경합범 입니다. 자, 다음에 중간도와 절도죄가 있습니다. 중간도라는 것은 절도를 먼저 하고 나서 폭행을 하는 범죄예요. 그럼 이제 하나의 폭행으로 중간도 나오고 경찰을 때려서 공방해야 됐으니까 상상적 경합범. 행위가 하나잖아요. 자, 근데 강도 같은 경우는 강도할 때 폭행이 한 번 있죠, 먼저. 그리고 경찰을 때린 폭행이 한 번 더 있단 말이에요. 이 공무벌 집행 방해죄입니다. 행위가 두 개잖아요. 실적 경합범 이렇게입니다. 자, 음주운전. 자, 음주운전으로 1차 사고, 2차 사고를 내었다. 그렇게 됩니다. 자, 1차 사고, 2차 사고는 실경이에요, 당연히. 사고 두 번 했으니까. 근데 사고를 묻는 게 아니고 음주운전죄를 묻고 있기 때문에 술 마시는 운전은 하나잖아요. 포괄일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 무면허 운전. 자, 무면허 운전으로 운전을 한 번, 두 번 이렇게 여러 차례 했어요. 여러 차례 이제 운전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거를 그 10번 했다고 제가 10개가 되는 게 아니죠. 날짜 수로 끊어요. 날짜 수로. 요렇게 하루, 요렇게 하루, 뭐 요렇게 하루, 요렇게 하루, 뭐 이렇게 하루란 말이에요. 그럼 5일 동안 했잖아요. 그럼 날수에 비례하니까 제가 5개가 되는 거죠. 5개. 이 계속되는 범죄를 5개로 처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날짜가 바뀌었어요. 날짜가 바뀌었는데 여기가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1년의 운전으로 차에서 내리지 않았다. 그러면 일지로 처리하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무면허 운전은 계속했어도 그 날수마다 비례해서 제가 하나씩 선입을 하게 되는 건데 노란 글씨 1년의 과정, 1동그라미 1년의 과정이라는 게 차에서 내리지 않고 계속되는 운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1년의 운전 넣으면 일지로 처리합니다. 자, 교통법규 상상적 경합범이에요. 이거 뭐 이런 건 진짜 그 두 문자 따르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하는 건데, 자, 이제 음주 가물을 즐기다가 그 교통을 방해하고 교량 추락시키고 도주한 조상은 그 상상적 경합이다. 뭐 이렇게 두 문자가 있긴 있어요. 근데 뭐가 두 문자 따르는 게 아니고 이해하는 거거든. 그래서 음주 가물을 즐기다가 교통을 방해하고 교량도 추락시켜서 손해 사상을 입은 조상은 상상적 경합이다. 두 문자 있긴 있습니다. 이렇게 다 상경이 상경이고 상상 경합범 상경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다 실경이에요. 다 실경입니다. 이렇게. 음주 가무가 뭐예요?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행위가 하나잖아요. 거의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뭐 열 필요가 없다고. 하나의 운전으로 제가 두 개잖아. 술을 마신 상태면서 면허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다음 이제 도주한 조상. 그래서 도주죄와 구호도취의무 위반죄. 이게 이제 행위 하나 섞이잖아요. 사람 치고 구조하려면 도로통법이랑 그 뺑소니 운전죄랑 행위가 하나로 연결되잖아요. 상상적 경합범. 자, 도로를 막고 집회하면 그 자체 교통방해란 말이에요. 행위가 하나죠. 상상적 경합범. 손사상. 한 번 쾅 충격해갖고 다치고 죽고 부서지고 행위 하나잖아요. 상상적 경합범. 그다음 교량 손괴도 이제 상상적 경합범 이렇게 됩니다. 이해하는 거예요, 사실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7번. 자, 위험하게 운전해서 사람이 죽거나 다치면은 특가법, 교특법, 형법 3개 적용돼요. 근데 특가법, 교특법, 형법 중에 형벌 제일 높은 특별 규정이 특가법이에요. 형벌 제일 높은 거 하나만 딱 적용됩니다. 그래서 특가법이 적용되면 교특법은 그 흡수가 된다. 이건 외워야 되겠죠? 이거 왜 외워야 돼요? 이것은 읽어봐서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이해가 안 돼요. 뭐 이해할 만한 단서가 없잖아요. 이거 특가법이 교특법보다 형벌이 높다는 걸 외우고 있어야 문제 풀 수 있어요. 이건 남겨야 되는 거죠. 이런 거 남겨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호조치의무 위반은 상경인데 구호조치의무 위반 말고 조상, 도주한 조상, 도주 이것도 외우면 좋긴 좋겠네. 그죠? 이것도 도주한 조상, 사고치고 도주한 조상, 도주운전죄와 구호조치의무 위반죄는 상경이거든요. 이제 행위가 쭉 섞였단 말이에요.
조치의무 말고 뭐 신고의무, 안전의무 이런 거는 다 실경이에요. 실경. 신고의무, 안전의무 실경. 그다음 주차운전자 치상죄 다 실경들입니다. 나머지는 실경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에 자, 실책경합범. 자, 37조가 이제 경합범 조문인데 이제 37조 이제 전단이 동시적 경합범이죠. 37조 후단이 사후적 경합범이에요. 자, 37조 전단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백에 A와 B죄가 있는데 둘 다 재판을 받은 적이 없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동시에 재판을 해주면 되겠네. 이렇게 동시에 재판을 받는 경합범, 동시경합범. 자, 그다음 후단입니다. 금고 이상 형에 처한 판결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 그래서 똑같은 사안에서 이제 A하고 B가 있는데 얘는 먼저 재판을 받았단 말이에요. 금고 이상 확정된 판결이 있었고, 그럼 그 전에 저질러진 죄가 요걸 거 아니에요? 요거 이제 사후에 재판 따로 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사후적 경합범, 재판 따로 해준다 이겁니다. 이게 사후적 경합범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판례론 가보면 동시적 경합범에서 그 37조 전단의 경합범. 그럼 이제 동시에 재판을 해줘야 되는데 동시에 재판이 언제까지 재판해줘야 되는 거냐? 그래서 1심은 서울하고 부산하고 다른 데서 재판을 받았어요. 근데 2심에서 서울 고등법원에서 사건이 병합된 겁니다. 이렇게. 그럼 동시경합범이에요. 항소심까지만 병합되면 된다. 써 있죠. 써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했고, 자, 그 다음에 사후적 경합범. 그 37조 후단에 확정 판결 전에 확정 판결이라는 것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 그 다음에 D번 판결이 확정된 죄라는 것은 수계 독립한 죄 중 어느 죄에 대하여 확정 판결이 있었던 경우를 의미하며 확정 판결이 있었으면은 그 뒤에 뭐 집행유예가 있건 선고에 있건 유예가 있는 경우하고는 상관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확정 판결이 있으면은 요 금고의 확정 판결이 있으면은 확정 판결로 딱 끊는 거예요. 딱 끊어서 항상 이제 판결이 있으면 그걸 딱 끊어요. 딱 끊어서 판결 전에 있는 것들만 경합범인 거예요. 판결 전에 있는 것들만 경합범이고 요 판결 후에 있었던 것은 경합범이 아닙니다. 경합범이 아니란 말이에요. 판결 전에 있던 것들만. 그래서 이제 여기 그 확정 판결이 여기 있었다 그러면 판결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 사후에 요게 뭐 집행유예로가 되었건 뭐 사면을 받았건 뭐 재심을 청구해서 재심 확정됐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확정 판결만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확정 판결만 딱 봐갖고 그 후에 판결 그 죄면 경합범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뒷번도 마찬가지요. 사면돼도 상관없습니다. 판결만 확정되면 확정 판결 전이냐 후냐로 따집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금고 이상 확정 판결이죠. 금고 이상이니까 벌금 안 돼요. 확정 판결이죠. 결정 명령이 아니고 약식 명령 안 되죠. 그래서 판결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판례론 사후적 경합범의 판단. 자, 이제 기합번 한번 풀어볼까요? 기합번. 피고의 별개 사건에서 대법원이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는데 그 결정일 전후에서 그 피고의 유사석유 제품 판매 행위를 하여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상고 기각 결정이 유사석유 제품 판매 및 보관 행위 시 이후에 판결이 확정이 됐대요. 유사석유 제품 판매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와 별도의 죄에 대하여 재판이 쭉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판결 확정이 언제 됐냐 중요하다고요. 판결 확정이. 만약에 판결 확정이 범행이 종료 전에 딱 확정 판결이 있었으면 어떻게 돼요? 확정 판결과 후에 범죄가 돼요. 경합범이 아니게 됩니다. 근데 뭐라고 그래요? 그 쭉 있으면 거기 키워드 유사 석유 제품 보관 행위 시 이후에 행위가 끝나고 나서 판결이 확정이 됐다잖아요. 이렇게 확정이 됐죠? 그럼 확정 판결과 그 전에 범한 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경합범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말입니다. 자, D번. 자, 특가법에 보면은 3번 이상 징역을 받은 사람이 또 형벌을 부과받을 때 그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처벌되는 형벌의 수에 산정을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갑이 죄를 3개를 저질렀어요. 만약에 동시적 경합범으로 하나 둘 셋 해서 판결 하나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재판 한 번 받은 거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D라는 죄를 저질렀을 때 이게 두 번째 죄가 돼요. 두 번째 죄. 그죠? 그럼 이건 가중하지 않습니다. 가중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사람이 그 3개 죄를 여기서 재판 한 번 받고 재판 두 번째 받고 재판 사후적 경합범으로 3번 재판 받아갖고 한 번, 두 번, 3번 받았다면은
요 D라는 죄가 네 번째 죄가 되잖아요. 네 번째 죄. 그래서 형벌수에 산입을 해준단 말이에요. 네 번째 죄가 되니까 가중처벌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사후적 경합범도 이제 형기 계산할 때 계산해 줍니다. 이렇게 그런 뜻이고요. 자, 디귿번. 자, 금고 이상 확정 판결 전에 저지른 죄와 후에 판결이 있었다. 서로 겹쳐 있으나 별개의 주문으로 판단해야 된다. 자, 1번이 무슨 말이에요? 자, 판결 전에 범한 B죄하고 판결 후에 범한 C죄가 있는데 확정 판결 전에 범죄니까 경합범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얘하고 재판을 같이 해준단 말이에요. 그걸 뭐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겹쳐 있으나 표현했죠? 겹쳐 있으나 재판에서 겹쳐서 같이 판단했으나 그 말이에요. 한 번에 재판해 주긴 하지만 경합범이 아니니까 원래 경합범일 때는 어떡합니까? 경합범일 때 판결문이 하나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나 나오는데 경합범이 아니기 때문에 판결문이 두 개가 따로 나오게 됩니다. 따로 나오게 된다. 그 말이죠. 판결주문 두 개 나온다. 경합범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가로 2번. 자, 동시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도 확정 판결 전후란 뜻이에요. 전후. 그래서 경합범이 아니다. 그 말이고요. 자, 1번도 유죄확정 판결이 있었고 그 후에 후행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재심 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상관없죠. 자, 이거죠. 확정 판결이 있었고 후에 범한 죄라면 경합범이 아니다. 경합범이 아니고 그 전에 재심 판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재심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재심 판결 전이라서 경합범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재심 기준이 아니란 말이죠. 요거 기준이기 때문에 확정 판결 후에 죄가 되니까 경합범이 아니다. 그 뜻이죠. 자, 다 써있어도 다 적어놨습니다. 그죠? 유죄 판결 후에 후행범죄를 저질렀다. 판결 후에 저질렀잖아. 경합범이 아니지. 그죠? 재심과 상관없지.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이제 가로 2번이 이제 그 경찰관법 기출인데요. 그래서 1번이 일반론이고 가로 2번이 사건의 경우인데 이제 간부 시험에 가로 2번처럼 그 사건의 경우로 나왔어요. 이 사건의 경우로 출제가 됐는데 똑같습니다. 확정 판결 후에 비죄를 저질렀다. 경합범이 아니다. 그 후에 재심이 있건 말건 상관없이 경합범이 아니다. 이렇게 똑같이 사건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 선거범이에요. 자, 선거범. 경합범일 때는 분리선고, 상경일 때는 선거범 하나로 취급하죠. 자, 갑이 A죄하고 B죄를 저질렀는데 선거범, 일반범. 자, 동시적 경합범이면은 이제 같이 재판해 가지고 판결문이 하나가 나와요. 그럼 얘가 이제 벌금 80만 원짜리, 벌금 50만 원짜리면 130만 원 나오기 때문에 그 당선 무효된단 말이에요. 선거범죄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면 당선 무효되잖아요. 근데 80만 원인데도 동시경합범 주문 하나 나오게 되면 130이니까 당선 무효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억울하죠. 억울하니까 이제 어떡합니까? 분리심리하죠. 분리심리해서 선거범죄 80만 원 딱 나오고 요거 범죄 따로 해서 50만 원 판결 주문 두 개 나오게 됩니다. 분리심리해서. 그럼 선거범죄 100만 원 안 되니까 당선 무효가 안 되겠죠. 그렇게 해줘라 이거예요. 그래서 선거범죄는 분리심리한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상상적 경합범은 달라요. 갑이 이제 다른 사람을 모욕했어요. 거기 이제 선거법 위반죄하고 동시에 모욕죄가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자, 하나의 행위로 제가 두 개 나왔잖아요. 그럼 사건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 분리하지 말고 선거범에 포함시켜서 선거범죄로 보자 이렇게 봅니다. 자, 그렇게 직구합니다. 자, 그다음에 경합범의 처단. 자, 38조, 39조 두 개 나오죠. 동시적 경합범의 처단은 이렇게 동시적 경합범 처단할 때 이 처단 얘가 38조에 나와 있고 사후적 경합범 처벌리는 39조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38조. 자, 얘가 사형이고 징역 3년 이하다 그러면 흡수주의. 사형만 처리해라. 제1호. 그죠? 흡수주의. 제2호. 얘가 징역 4년이고 얘도 징역 4년이다 그러면 동종이죠. 그럼 절반 2분의 1 가중 처리해라. 이게 제2호. 동종 가중주의. 그럼 얘가 이제 징역 4년이고 벌금 200만 원 이하다 그러면 둘 다 병과해라. 이게 3호 병과주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뭐 자세히 볼 필요 없어요. 그런 게 이제 경합범 규정이구나. 그 정도 알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39조.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않는 죄가 있는데 그 죄와 판결 확정된 죄를 동시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해서 그 형을 선고하되 임의적 감면을 해라.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갑이 두 개 죄를 저질렀는데 두 개를 같이 재판받고 있습니다. 얘가 무기형이고 얘가 징역 3년 이하예요. 그럼 흡수지가 적용되기 때문에 판결문 하나 무기형 딱 떨어진단 말이에요. 딱 떨어집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갑이 A죄에 대해서 무기가 떨어졌다면 B죄에 대해서 재판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동시경합범과 형평을 맞춰주라고 그러죠. 맞춰주래.
그럼 A 플러스 B가 무기형이니까 여기도 A 플러스 B가 무기형 나오면 된단 말이에요. 이미 무기가 떨어졌으니까 형벌 제로가 떨어지면 플러스하면 똑같이 되겠죠. 그렇게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해줘라 그거예요. 형평을 맞춰줘라. 근데 재판 이제 판사는 그걸 이제 부정해요. 부정하면서 그 필요점 면제할 필요 없다. 이건 판사 재량이다. 형벌은. 그래서 징역 3년 때려버리겠다. 판사 재량이니까 뭐라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이게. 필요를 면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 판례가 이제 넘어가면 있겠죠. 자, 다음 페이지. 판례론, 기업번의 차단, 그 기업번 중한형의 절반을 가중하되 그 단기는 그냥 중한 거를 한으로 잡는다. 그 다음에 이제 니은번. 그 삼실적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심판을 하는 법원은 판결이 확정된 지와 후단 경합범죄를 동시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된다. 따라서 무기징역이 떨어졌으면 형면제를 하는 게 맞다. 하지만 그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판사 재량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따라서 디귿번도 무기형이 처단되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후단 경합범에 있는 죄에 대해서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두 죄를 동시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되 그렇다고 해서 뒤에 공소가 제기된 B죄에 대하여 후단 경범에 대하여 반드시 면제할 필요가 없다. 그죠? 판사 재량이다 이거죠. 판사 재량입니다. 자, 그럼 이제 재량이니까 그 A죄가 무기형이 하나 떨어졌고요. 이거 징역 3년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판결문 두 개를 가지고 이제 집행하러 갑니다. 집행 검사가 하는 거예요. 그럼 검사가 판결문 두 개를 딱 읽어보고 야, 너는 무기형하고 징역 3년 두 개 떨어졌구나. 판결문 두 개구나. 그럼 어차피 뭐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는 거니까 무기형만 집행하면 되겠네. 그래서 검사가 무기형으로 집행하면 되는 거예요. 검사 집행 그렇게 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 된다 이거죠. 자, 실적 경합범에 관한 관련된 판례들입니다. 자, 1번에 이제 상해치사 상해죄가 있고요. 2번에 살인죄가 나옵니다. 그거 이제 심화 때 그 판례랑 학설이 좀 충돌되는 거를 정리해 줬어요. 충돌해 줬어요. 그래서 그 학설에 따라서 시험에 나올 때도 있단 말이에요. 학설에 따라서 시험에 나올 때 그 한 개의 행위로 A, B 두 명을 뭐 죽였다. 그럼 이제 상경으로 푸시면 돼요. 이건 이제 총알 한 발로 관통했다 이런 뜻이에요. 총알 한 발로 관통했다. 단칼에 목 두 개를 댕강 떨어뜨렸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제 상경 풀면 되고, 그다음 이제 판례 따를 때는 이제 이런 판례는 없거든요. 이런 판례는 없으니까 같은 장소에서 연달아 이렇게 갑이 A, B, C를 연달아서 찍고 연달아 했다. 그때 실경으로 풀면 돼요. 실경. 그래서 살상 결과 나왔을 때 이렇게 풀면 돼요. 정리해줬죠? 지금 정리해줬잖아요. 선생님 저는 심을 안 들어서 모르겠습니다. 아, 지금 정리해줬잖아. 지금 안 들은 사람도 지금 정리해준 거예요. 그래서 안 들은 사람들 위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두 사람을 이제 같은 자리에서 각각 칼로 찔러 살상 결과 나오면 실경. 2번도 같은 장소에서 연달아 찔러 죽이면 실경. 이렇게 됩니다. 학설과 다르게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 자, 음란한 동영상을 제공한 다음에 압수가 돼서 끝났죠? 슬러시 딱 치고 다시 장비를 가져왔다는 말이 범위에 갱신이 있다 그 말이죠. 실적 경합범 보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4번. 그 불법 의료 행위를 했는데요. 명의를 그 A라는 명의를 빌려서 하다가 다른 사람으로 B라는 사람 명의로 바꿨어요. 그 명의자 여러 명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바꿀 때마다 제가 하나씩 성립하니까 실적 경합범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약 관련된 범죄입니다. 자, 수수와 소지 전부 다 이제 여기 다 실경이다 보면 돼요. 다 실경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다 실경. 그래서 1번 보니까 수수와 소지 실경 이렇게 하면 돼요. 그다음 2번에 뭐 매수와 분배 뭐 실경. 이건 실경 아닌데요. 어쨌든 실경 되고. 그다음에 3번도 뭐 소지와 매매 다 실경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원칙은 다 실경이야.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 판례도 다 맞아보면 다 실경이라고. 뭐 9개월의 간격, 1년 9개월, 제조 판매, 매수 숨겨, 뭐 매도, 절취, 소지 싹 다 실경이라고. 싹 다 실경. 싹 다 실경인데 불가번 되는 거 쉬워요. 수반된다는 말을 다 써줘. 다 써주잖아. 키워드 다 집어넣잖아요. 수반된다, 불가번이다, 막 제가 안 된다고 답을 막 다 써준다고 이렇게. 그런 말 나오면 불가벌 수반이 그럼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 다 써줬죠. 자, 됐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 자, 제한죄와 특별법. 예, 제한죄와 특별법은 상경이 원칙이죠. 왜 상경이 원칙이에요? 갑이 A한테 기망하는 하나의 행위로 재산을 취득하였는데
이게 이제 또 다른 특별법 위반죄가 된 거예요. 뭐 관세작물 위반죄라던가 변호사법 위반죄라던가 무슨 유사제품 판매죄라던가. 그러면 하나의로 제가 두 개 나왔잖아요. 상경의 원칙이 되는 겁니다. 쭉 다 상경이에요. 그래서 뭐 상경 다 상경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제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서 조금 이제 비교해야 될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자, 비교해야 되는 거 이제 정리해놨죠? 다음 페이지에. 자, 1번과 2번. 자, 판매 목적으로 휘발유에 솔벤트를 혼합 판매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유사 석유 제품을 제조해서 판매를 했거든요. 근데 1번 판례는 보면 제조했다는 문구가 없어요. 제조했다는 문구가 없고 판매했다는 말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판매한 행위로 사기죄와 어떤 유사 석유 제품 위반죄가 동시에 성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상경 이렇게 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제조란 말이 나와. 제조란 말이 나오죠. 제조. 그래서 이건 제조할 때 특별법 위반죄가 됐던 거예요. 판매하면 사기죄가 된 거고. 행위가 두 개잖아요. 실경 풀면 됩니다. 제조란 말이 있다 없도록 구별하시면 되겠죠. 자, 3번입니다. 자, 이제 부수법 위반죄가 나왔어요. 부수법 위반죄. 그래서 A라는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는 어음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거를 갑이 이제 발행을 했고 나중에 이제 여기 부도 처리가 됐어요. 부도 처리 되면서 부수법이 됩니다. 부수법 위반죄가 됐어요. 자, 그런데 거기 보면은 그 3번은 그 발행할 때 죄가 된다는 문구가 전혀 없죠. 지급 거절되면서 배임죄가 같이 됐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하나 행위로 제가 두 개 나왔잖아요. 상상적 경합법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4번 판례 같은 경우는 거기 사기 수단으로 발행했대. 답이 써 있습니다. 답이 써 있어. 발행할 때면 사기죄가 성립을 했대. 그럼 행위가 두 개인 거잖아요. 실체적 경합법 됩니다. 외우는 거 아니죠? 답이 다 써 있습니다. 읽어보고 풀면 되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재산적 특별법 나머지. 자, 1번 부정사용적 그 부정사용죄 같은 경우에 그 공교 자동차 관리법하고 이건 안 봐도 좋겠네. 이 꺽쇠 2번 보세요. 꺽쇠 2번. 자동차를 훔치고 떼어내서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가 되었다. 그러면 그 실체적 경합법. 그다음에 실체적 경합법. 3번에 절차 부정사용 실체적 경합법. 자, 4번 체크하시고 4번 잘 나오죠? 가장거래 분식회계 사기죄 수법이 다르죠. 수법이. 자, 가장거래 사기죄는 뭐예요? 회사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거래하는 척을 해야 돼. 이런 수법이 있고 회사에 돌아와서 이중 장부를 쓰는 수법이 있단 말이에요. 수법이 다르죠. 법행 수법의 다음으로 행위를 두 개로 잡습니다. 실체적 경합법 이렇게입니다. 자, 형벌론 들어가겠습니다. 자, 형벌의 종류를 이제 주문을 쭉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41조 사역고 자격 벌구과물 사역고 자격 벌구과물 순서 쭉 보시고 42조의 형벌 징역금고는 1개월부터 30년까지 누범이나 경합범 가중할 때는 50년까지 합니다. 자, 43조 있고 44조 있고 벌금, 구류, 과료 쭉 나옵니다. 자, 69조 벌금과 거래가 보면 거기 제1항에 벌금과 거료는 확정 판결일로부터 모든 형벌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기산이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납의를 해야 되고요. 단 벌금을 선고할 때는 뭐도 해야 돼요? 노역장 운치를 같이 명해야 되죠. 벌금을 내지 못하면 노역장 가서 일을 내서 갚아나가야 됩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판례론 징역과 벌금의 병과. 자, 법원에서 이제 징역을 때리고 벌금 때리고 추징을 때렸어요. 이렇게 때렸다고. 근데 징역이 이제 특별사면 받아갖고 효력 상실됐어요. 집행 면제됐단 말이에요. 그래도 벌금과 추징은 내야지. 별개다 이겁니다. 그래서 빨간 글씨 징역이 특별사면으로 없어졌다 하더라도 초록색 글씨 벌금 추징은 내야 된다. 그렇게 됩니다. 별개라는 거예요. 자, 다음 판례이론. 자, 벌금 병과는 재량입니다. 그 법원에서 병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징역형의 장기보다 유죄가 더 길 수 있게 됐다 하더라도 적법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이제 선택형으로 되어 있어서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가 돼 있어요. 그럼 벌금이 더 경한 형벌이란 말이에요. 경한 형벌인데 이거 돈 못 내면 노역장 유치해서 그 감금될 수도 있어요. 근데 노역장 유치 기간이 500일이란 말이에요. 500일. 그럼 징역 1년보다 벌금이 약한 형벌인데 유치 기간은 더 길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도 합법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례 이론에서 두 번째 니은번. 자, 부정수표와 단수표에 보면은 그 수표 위조 변조했을 때 그 금액의 10배 이하에 대해서 벌금을 또 때릴 수가 있어요. 수표 금액이 1억이면 10억까지 벌금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수표 금액이 비어 있어. 보충되지 않고 백지로 돼 있대. 금액이 안 써 있대. 그럼 벌금 못 때리는 거죠. 금액이 정해져 있어 10배를 때릴 텐데 못 때립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형법 총칙의 몰수. 자, 이거 48조 되게 중요하죠. 별표하시고. 그래서 형벌론에서 중요한 거 뭐 있어요? 몰수, 자수, 누범. 세 개는 중요합니다. 몰수, 자수, 누범. 우리 경찰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요해요. 몰수, 자수, 누범. 자, 48조 제1항. 범인의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이해자가 알고 취득한 물건은 그 몰수한다 되어 있습니다. 전부 또는 일부 몰수할 수 있다죠? 할 수, 동그라미. 그래서 이제 총칙의 몰수는 임의적 몰수가 원칙이에요. 다만 이제 각 칙에 반드시 필요적 몰수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있어요? 아편하고 뇌물하고 아주 안 좋은 것들이죠. 이건 잘 수배해 가지고 반드시 뺏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아편과 뇌물을 수배하여 반드시 뺏어라. 이게 배임수재죄입니다. 이거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제1호 범죄로 제공하였거나 범죄 동그라미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동그라미.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범죄 행위가 있어줘야 돼요. 그럼 거기에 이제 제공하려고 준비했던 것도 실제 제공된 것뿐만 아니라 제공하려고 준비한 것도 몰수가 돼요. 근데 거기 대상이 물건만 됩니다. 물건만 되죠. 네. 따라서 이제 형법 총칙상 그 몰수할 때 그 물건만 되고 이익은 몰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판례 있습니까? 그 사이트 판매 대가 있죠. 사이트 판매 대가. 이거 몰수할 수 없다. 이런 판례 있어요. 그 뒤에 다 써 있습니다. 뭐 필요할 필요 없죠. 자, 근데 이제 보면은 이 이익도 몰수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게 뭐예요? 하나는 배임수재. 배임수재는 이제 재물과 이익이 대상이기 때문에 이익도 몰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범죄수익은리법이죠. 범죄수익은리법은 이익도 몰수가 된다고 이렇게. 그죠? 그다음에 이제 범죄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이제 범죄 제공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범죄 실제 제공된 건 세모란 말이에요. 범죄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공하려고 했던 동그라미하고 칼하고 실제 제공된 도끼하고 둘 다 몰수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칼을 준비하고 제공하려고 준비했는데 아예 범죄를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준비 안 했던 거지. 그럼 얘는 몰수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 판례가 뭐가 있습니까? 상해 도박 유인 고액수표 판례가 있고 장차 제공하려고 한 외국환관리법 위반죄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호, 3호 대가물 이런 것들이 있고요. 네, 2호, 2항. 자, 몰수가 불가능할 때만 추징이 가능합니다. 몰수가 가능하면 추징 못하는 거예요. 몰수가 불가능할 때만 추징을 하게 됩니다. 시가대로 하죠. 가액, 그죠? 네, 3항. 문서도화가 몰수의 대상이 되면 폐기가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정리 쭉 해놨습니다. 자, 몰수의 대상은 범인 소유의 무좀을 싹 다 몰수가 다 될 수 있다. 그리고 범인 아닌 자, 피해자 소유나 이런 것들은 제외가 된다. 자, 범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범죄가 있으면 제공 준비물 몰수할 수 있고 범죄가 없으면 몰수할 수 없다. 총칙 대상은 재물만 되고 배임수의 범죄 수익은 이익도 된다. 몰수 가능한 경우는 가액 추징할 수가 없고 불가능할 때만 된다. 그 몰수 취득한 경위를 실제 판단하는 때만 몰수가 된다. 뭐 다 써놨네, 그죠? 중요한 다 써놨습니다. 설명 다 써놨죠 여기. 그거 잘 읽어보시고. 자, 다음에 이제 판례론 몰수의 요건. 자, 작물을 처분한 대가가 있으면 그 국가 뺏어서 몰수할 게 아니고 피해자에 돌려주는 게 우선이다 봅니다. 그다음 니은번 압수 몰수는 별개죠. 압수는 증거물 확보고 몰수는 뺏어가는 거니까 압수가 돼 있지 않더라도 몰수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압수가 돼 있어도 몰수 안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두 개는 별개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법원의 재량이 맡겨져 있긴 하지만 비례 원칙에 따른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비례성을 잘 맞춰줘야 돼요. 그렇죠? 어떤 경우가 있어? 예를 들면 재산죄로 이제 재산죄를 저질렀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그 비싼 차 뭐 있어? 페라리 뭐 10억짜리 페라리 차를 쭉 갖고 가다가 다른 사람 어린애 장난감을 밟았어요. 고의로 밟았어. 고의 손괴죄예요. 그래서 조그만 장난감 100원짜리 밟았다고. 손괴죄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페라리를 몰수하면 돼요?
좀 비례가 안 맞지 이건 좀 그죠? 누가 봐도 그런 거 지켜줘라 이건. 너무 형평이 어나면 안 된다. 비례 원칙 좀 지켜줘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판사 재량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몰수하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비례 원칙 맞지 않다. 그래서 아니 100원짜리 장난감 고의로 부셨다고 페라리 10억짜리를 몰수하는 게 말이 되냐? 비례성에 좀 맞춰줘라. 그런 제안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례이론 몰수 선고의 대상. 자, 48조량의 범인 속에는 그 공범자 소취 여부를 불문하고 그 모든 범인이 다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형벌은 각기 선고해야 될 것이고 부가형도 그러니까 형벌도 개별적으로 부가형도 개별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니은번에 공범자는 필요적 공범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 2번에 공범자는 유죄의 책을 지는 자에 국한되지 않고 피고인한테 몰수할 수 있다 이렇게 쭉 나옵니다. 저건 이제 정리 한번 해줬었죠. 그거 이제 한번 보러 갈까요? 자, 갑이 을한테 함정을 파가지고 1억의 불법 자금을 줬어요. 예감정 판 게 아니구나. 그죠? 이렇게 불법 자금을 줬어요. 매수하려고. 근데 이제 함정을 파고 받았죠. 수수 받았어요. 수수행위를 하였고, 다음은 바로 이제 경찰에 신고했죠. 신고했습니다. 이렇게. 필요적 공범이죠. 필요적 공범으로 이제 갑이 범죄가 되려면 반드시 누가 받아줘야 돼요. 탁 손바닥을 맞장구 쳐줘야 된다고. 얘가 맞장구를 쳐줬죠. 받아줬잖아요. 받아줬으니까 얘가 죄가 되는 거라고. 근데 범죄 성립은 따로 가는 거죠. 범죄 성립은 따로 갑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유죄가 되는 거예요. 피고인으로서 유죄가 되는 거고, 얘는 바로 경찰 신고했으니까 무죄가 되겠지 이겁니다. 그래서 기억번. 자, 범인 속에는 필요적 공범도 포함이 됩니다. 범인 자신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 소유물도 되고 공범 소추 여부를 불문한다 이거예요. 얘는 소추가 안 되잖아. 그래서 기소가 안 되죠. 그리고 불법원인 급여는 얘가 다른 말을 못하니까 얘가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죠? 소유자가 공범이고 소추를 하지 않아도 얘한테 몰수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 필요적 공범도 되는 거예요. 필요적 공범도 되고 행위를 같이 해주면은 성립은 따로 간다 이거지. 그게 이제 니은번에 나와 있죠. 필요적 공범도 포함이 된다. 그리고 그 받아주는 행위는 같이 해줘야 되지만 형벌이나 몰수는 따로따로 간다 이거예요. 따로따로 간다. 그래서 얘는 형벌도 부과됩니다. 징역형도 부과되죠. 몰수도 선고가 되죠. 얘는 징역도 아니죠. 몰수도 아니죠. 따로따로 간다 이거죠. 따로따로 간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번에 2번. 이때 공범자는 유죄의 죄책을 지는 자에 국한되지 않고 공범에 대한 행위만 해주면 돼. 행위만. 받아주는 행위를 했잖아요. 행위를 했잖아요. 죄가 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필요적 공범 얘는 죄가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럴 때 누구한테 몰수를 선고합니까? 피고인 갑한테 몰수를 선고한다 이거죠. 선고한다. 그래서 이 불법 재산 1억에 대해서 네가 소유할 수 없도록 너한테 소유권을 박탈한다 그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돈은 누가 소유자입니까? 얘가 소유자죠. 얘한테 돌려줘야 되는 건데 만약에 이제 국가가 모르고 몰수를 집행해서 국고에 기속을 시키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여기 그 을이 국가를 상대로 그거 제 건데 왜 국고에 기소를 한 겁니까? 따질 수 있죠. 그래서 모르고 몰수가 집행돼서 국고 기소가 된다 하더라도 소유권에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보죠. 소유권은 살아있다 봅니다. 따라서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배상 청구해서 다사건으로 자기 거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치? 자, 그런 말 또 디귿에 써놨죠.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소유하지 못하게라는 관계에 그치게 되고 제3자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써있습니다. 그거 잘 이제 이해하면 됩니다. 이 사건으로 다 설명 다 되는 것들이에요. 자, 다음 빨간색 판례 보겠습니다. 자, 몰수가 불가능한 것들. 그 범인 소유나 이제 범죄와 관련이 돼 있어도 다른 피해자 소유인 경우는 돌려주는 게 맞죠. 몰수하면 안 됩니다. 자, 부동산 등기부 군 PX는 공무소 소유죠. 뺏어가지 말고 돌려줘라. 3번 처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가 있습니다. 처에게 돌려줘라. 몰수하지 마라. 다음 페이지. 주주명부상 피고인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돌려줘라. 뺏어가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5번. 자, 5번에 이제 최근 출제가 됐다고 그랬죠. 부동산 소유권 이전은 1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전매 계약을 체결한 것이 등기법 위반에 해당되는 경우 전매 계약으로 3자로부터 받은 대금은 1차 계약에 따른 이전 등기 이전하지 않은 그 행위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몰수에 해당이 될 수가 없다. 이렇습니다. 자, 이건 또 이제 무슨 말이에요? 자, 갑이 A한테서 1억을 주고 부동산을 매수했죠. 이거를 이제 B한테 팔면서 3억을 받았어요.
그럼 이 사람이 시세 차익은 2억을 벌게 되었죠.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됩니다. 세금이 1억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순차 매매를 전매를 했는데 그럼 등기가 이제 요렇게 전돼야 되는데 중간을 생략하고 등기가 바로 넘어갔다 이거예요. 자기 명의 등기를 생략한 게 부동산 등기법 위반죄가 된 거예요. 이게 범죄입니다. 그럼 등기를 하지 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뭐예요? 이거 3억이 아니고 2억도 아니고 세금 포탈한 1억이 그 등기하지 않음으로써 얻은 이익이 되는 거죠. 그럼 요거를 몰수해야 되는 건지 이거를 몰수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몰수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자, 관세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관세법에 암기해야 될 것들 세 가지. 자, 관세법 소유자가 누구인지 불문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이제 명품 가방 쫙 수입하다 딱 잡히면 이거 친구가 사주는 겁니다. 우리 엄마 거예요, 고모 거예요. 그러면 소유자 누구건 상관없어. 싹 다 몰수.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판결 선고 당시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범칙 당시 기준 가액으로 싹 다 몰수. 그다음에 이제 이게 만약에 없어지면 범칙 당시 가액으로 추징입니다. 그다음에 원래 이제 이익박탈하고 징벌 성격의 추징이 있을 때 그 판례가 판시를 해주거든요. 판시 안 해줘도 무조건 징벌적 성격의 추징이라는 거 암기하고 있어야 풀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 관세법 넣으면 이제 주의할 사항들입니다. 자, 세 가지 정리 다 해줬고요. 자, 파란색 판례. 자, 통장이 위조가 되었습니다. 몰수해서 폐기시키면 되겠죠. 근데 그 안에 있던 이제 반환 채권 돈까지 뺏어가면 안 됩니다. 이중 추징 안 되겠고요. 네, 2번 실업봉 매수할 때 가액을 이제 추징을 다 했거든요. 그럼 투약한 부분도 또 뺏어가면 두 번 뺏어가는 거죠. 안 된다. 그다음 마약류가 있는데 마약류가 A 공범에게서 몰수했으면 또 다른 공범 B한테 또 몰수할 수 없어. 한 번 몰수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 이중 추징 몰수하지 마라. 그 제목에 잘 써 있네요. 이중 몰수 추징 불가 써 있죠. 자, 다음 이제 판례 이론. 자, 첫 번째 판례. 그 48조 1항의 범죄에 제공된 물건이라는 것은 실행 착수 전에 제공하려고 준비한 것도 되고 종료 후에 제공된 것도 된다. 이렇게 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오른쪽에 가보세요. 오른쪽 가면 1번 빨간색 1번 체포될 당시에 미처 송금하지 못하고 소지하고 있던 자격소형금은 장차 실행하려고 준비한 것은 맞지만 범죄 실행이 없죠. 범죄 실행이 없으니까 물수할 수가 없다. 입니다. 이거죠. 준비하려고 한 건 맞지만 범죄 실행한 적이 없대. 물수가 안 됩니다. 안 되죠. 그 다음 2번 사기도박 유인 고액수표건. 사기도박 참여로 유인하려고 고액수표를 잘못하면 보여주었는데 그 수표로 사기도박을 준비했고 실제로 사기도박을 했단 말이에요. 했기 때문에 얘는 물수가 된다. 이렇게 써있죠. 그 다음에 3번 환전소 봉헌하던 현금 전부 다 환전을 하려고 준비하던 돈이고 환전 범죄에 들어갔으니까 물수가 다 된다. 그 다음에 4번 이마트 카트로 절도를 다 마치고 나서 수용차에 옮긴 거 종료가 된 다음에 절도가 종료된 다음에 제공된 수용차도 몰수가 된다 이거지. 5번 게임물도 위반에 제공됐다면 몰수가 된다. 그 다음에 6번 사행성 게임기가 기판이 잘못됐어요. 기판이 불법입니다. 그럼 기판만 빼가는 게 아니고 본체까지 싹 다 뜯어가죠. 물건 하나로 봅니다. 끝. 그 다음에 다시 왼쪽에 와서 이제 두 번째 판례 보겠습니다. 판례 이론 두 번째. 자, 형법 48조 1항의 그 몰수의 대상은 물건만 된다. 물건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범죄수익은리법의 경우는 재산상 이익도 된다고 써 있고 배임수재죄도 된다고 써 있다. 그래서 총칙은 물건만 된다고 그랬죠. 근데 배임수재랑 범죄수익은 이익도 된다고 써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죠. 자, 따라서 가로 3번 피고인이 가불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고 웹사이트가 이제 이익이잖아요. 웹사이트는 형태가 없잖아요. 무형적으로서 이익입니다. 그 웹사이트를 판매한 대가도 무형적 이익이라고. 그 이익에 대해서 그 총칙에 따른 몰수는 안 돼. 이익이니까 안 되고 범죄 수익이나 배임 수재로는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입니다. 48조 몰수 안 됩니다. 자, 따라서 이제 거의 대한 판례가 오른쪽에 그 파란색 7번이 있습니다. 자, 범죄수익리 규제법에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되는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것으로 사용되는 무형재산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 형태가 없어요. 재산상 이익입니다. 하지만 범죄 수익으로 몰수할 수 있다. 이익이라도. 그 다음 8번 피고인들이 오피스텔 여러 개 임차한 다음에 손해 알선했다는 공소로 기소가 되었을 때 그 손해 알선 대가 이제 오피스텔 반환 임대차 채권이 있어요. 채권도 이익이잖아요. 형태가 없는 물건이 아니잖아.
이익이지만 범죄 수익률 규제법에 따라 몰수가 된다. 이렇게 써 있죠.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범죄 빨간색 발레는 됐고요. 부가성입니다. 49조 부가성. 자, 본문과 단서가 있습니다. 본문은 이제 원칙이죠. 몰수는 타용에 부가하여 덧붙여서 한다. 형벌 과치하라 이거예요. 다만 단서가 있습니다. 행위자에게 유죄 판결이 아니할 때에도 몰수 요건이 있는 때에는 형벌 없이 몰수만 독립적으로 부과할 수도 있다. 원칙은 부과해서 해야 돼요. 형벌과 징역과 몰수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라고. 근데 예외적으로 징역이나 벌금 없이 몰수만 독립적 부과도 된다. 언제? 유죄가 아닐 때. 그렇게 써 있죠. 그럼 유죄가 아닐 때라는 게 이제 언제를 말하냐 이거죠. 그래서 언제를 말하냐 이거예요. 유죄가 아닐 때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경찰에서 이제 불송치로 풀어줄 때냐, 검찰에서 불기소로 풀어줄 때냐, 법원 형식재판에서 면소로 풀어줄 때냐, 아니면 법원에서 무죄로 풀어줄 때냐, 아니면 유죄이고 감옥 갈 때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유죄일 때는 뭐가 좋은데요? 유죄일 때는 형벌을 때릴 수 있으니까 덧붙여서 몰수하면 되잖아요. 그건 본문이죠. 부가형 된다고. 부가형. 근데 이제 징역 없이 몰수만 때리는 독립형 단서가 적용되는 게 요중에 뭐냐 이거지. 요중에 뭐냐 이거예요. 자, 근데 이제 보면은 이 경찰 불송치, 검사 불기소, 면소 판결은 실체 판단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판사가 이 사건의 실체를 몰라. 훔친 건지 산 건지 빌린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몰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죄가 아닌 때도라는 것은 무죄인 때를 말하는 거예요. 무죄인 때 사건 실체를 판단한 다음에 무죄인 때 형벌 없이도 몰수가 독립 가능하다. 요게 본문, 요게 단서가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가 나오잖아요. 뭐 선고 외에 이런 경우에도 그 실체 판단했으면은 그 법원 직권으로 몰수가 된단 말이에요. 됩니다. 자, 빨간 글씨. 공소 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범죄 사실을 법원에 인정하여 그에 관해 몰수 중을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 원칙 위반이 된다. 그리고 공소 사실에 관하여 시완성된 경우에도 면소 판결이죠. 그럴 땐 실제 판단에 들어간 적이 없으므로 몰수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십니다. 자, 근데 1번에 이제 공소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제 그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건 또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자, 이제 검사가 이제 기소를 했어요. 기소를 해서 이제 법원이 실체 판단에 들어왔어요. 근데 법원이 이제 기소한 사건은 사기죄예요. 사기죄. 그래서 사기죄로 실체 판단을 쭉 하고 있다고 이렇게. 그래서 사기죄로 얻은 물건이 있으면 형벌과 함께 몰수를 해야겠지. 근데 갑자기 이제 법원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범인이 사기 말고 공소가 제기된 사기 말고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절도 사건이 또 하나 있단 말이야. 절도 사건. 이거 도둑질도 하고 사기도 했단 말이야. 사기는 이제 기소가 돼서 재판하고 있는 중이고 절도는 아직 재판 청구가 안 됐어요. 재판 기소가 되지 않았다고. 근데 갑자기 법원이 뜬금없이 기소되지도 않은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절도죄로 네가 절도를 훔친 다이아 반지, 금반지 몰수하겠다. 이러면 안 된다고 이게. 기소가 돼야지. 그게 이제 1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기죄로 지금 재판하고 있는데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뜬금없는 사기죄를 말하면서 판사가 공소 제기도 되지 않은 사기 사실에 대해서 법원이 갑자기 인정하면서 그 절도를 인정하면서 그 절도로 뺏은 금반지 몰수한다. 그러면 안 되지. 이걸 이제 몰수하려면 검사가 절도도 기소했어야지. 그죠? 기소 안 됐잖아요. 그죠? 안 된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실체 판단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검사가 기소해서 실체 판단을 해봐야 몰수할지 말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 3번 형법과 특별법의 추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추징가액 산정 시기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죠. 그래서 범행 당시가 아니라 재판 판결 선고 당시입니다. 그다음 물가 많이 상승했잖아요. 상승률을 반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 막 그래요. 그럼 낮을 때 기준이죠. 높을 때 기준이 아니고 가장 낮을 때 기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약에 관해서 추징할 때는 일단 통상적 거래가액, 시가대로 시장 가격대로 하는 게 맞고 이게 이제 새로 나온 마약이에요. 새로 나온 신종 마약이야. 신종 마약. 시장 거래가액이 얼마인지 몰라. 그때 뭐 어쩔 수 없이 실제 거래가액대로 추징하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 물건 특정되어야만 물추징이 가능하죠. 특정되지 않으면 물추징도 안 되고요. 그런 말 써 있습니다. 자, 오른쪽 추징. 자, 교부받은 금액 전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1번. 내가 100만 원 받았죠. 100만 원 전체에다 추징하면 됩니다.
1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대가나 비용 30만 원 썼어도 그 지출 대가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변호사가 받은 돈 일부를 딴 데 썼다 하더라도 공제하지 않습니다. 받은 돈 전부 총익설. 그 다음에 3번 범죄 수익을 몰수할 때도 지출한 비용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자 마사지 비용이 10만 원이에요. 뭐 유사선교가 또 뭐 8만 원입니다. 그럼 10만 원 8만 원 분리가 되면은 마사지는 불법이 아니잖아요. 그 유사선교 8만 원만 몰수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분리할 수 있다면. 근데 분리할 수가 없대. 나눌 수가 없대. 그럼 18만 원 전부 다 그냥 몰수하면 되는 거예요. 전액을 몰수하면 됩니다. 나눌 수 없다면. 나눌 수 있다면 나눠서 하면 되고 나눌 수 없으면 전부 다 뺏어가면 되겠죠. 자 5번 갑회사 대표이사 피고인이 금융기관 정탁하여 그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고 대가로 그 수수료를 받았는데 불법 대가 수수료겠죠. 갑회사 계좌를 통해 송금받아서 피고인이 받기로 돼 있어요. 그럼 갑회사 계좌는 그냥 그 수단이죠. 이렇게 통이 가는 과정이고 결국 피고인한테 돈이 올 거 아니에요. 피고인한테서 몰수하면 되겠죠. 자 다음에 비겁할래 이건 됐습니다. 놔두시고. 자 추징이 두 가지가 있죠. 이익박탈 추징, 징벌 추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범들이 이렇게 있을 때 뭐 5천, 3천, 1,000으로 분배를 했어요. 갑을병이 이렇게 있을 때 5천, 3천, 1,000으로 분배했습니다. 자 그럴 때 이익 박탈 추징일 때는 먹은 만큼만 뺏어가는 거예요. 5천, 3천, 1,000 추징하면 됩니다. 이렇게 먹은 만큼 뺏어가는 거죠. 이렇게 개별 책임. 근데 징벌의 형태로 형벌로 때릴 때에는 그 분배 얼마인지 상관없죠. 전액을 다 때리죠. 각각 전원에 대해서 9천씩을 때립니다. 그렇다고 2억 7천 뺏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공동 책임이기 때문에 네가 9천을 다 낼 수도 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갑이 9천 다 내면 나머지 면제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걸 공동 책임이라고 그러죠. 징벌 추징. 근데 형법에 있는 추징은 다 뭐예요? 형법 추징은 100% 이익박탈. 형법은 100% 이익박탈. 특별법은 박탈도 있고 징벌도 있고 두 개 다 있어요. 문구를 준단 말이에요. 문구를 주니까 읽어보고 풀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관세법 추징은 문구를 안 줄 때도 있다고 그랬죠. 관세법은 징벌이라는 거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 박탈은 박탈 문구를 다 준단 말이에요. 특별법은 주니까 그 박탈이라는 거 읽어보고 이 박탈이구나. 그럼 개별 책임이네. 그럼 된단 말이에요. 먹은 만큼 뱉어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징벌은 징벌 다 써준다고. 관세법은 안 써줄 수도 있다고. 외워야 된다고. 그죠? 그래서 징벌 써주면 공동 책임이구나. 전원에게 전액 추징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형의 양정. 자, 잠깐 쉬었다가 들어가겠습니다.